자, 2교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번입니다. 요 단어가 되게 어려워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최근에 두 개가 달라요. 한약업사와 그리고 한의사는 다릅니다. 이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왜 내지 싶어요. 뭐 낸다면 이제 이것도 좀 한 6, 7년 됐네. 근데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한의사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의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약업사는 뭐냐면 옛날에 약종상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낙도나 격오지 이렇게 돈이 안 되니까 약사들이 안 가. 약국 차려봐요. 돈이 안 되니까 약사들이 안 가. 이러면 약사 자격증은 없어. 그보다 한 단계 아래, 두 단계 아래 정말 가벼운 어찌 보면 자격증 가지고 여기서 상비약 정도 파는 분이 있어요. 뭐 두통약, 뭐 아니면은 뭐 두통, 치통, 생리통, 사리돈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가벼운 상비약 정도 파는 걸 한약업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다른 데로 이동 못 해요. 왜? 낙도나 격오지에 누가 없으니까, 약사나 의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주 이전 제한하는 게 당연히 합헌이다. 이렇게 원래 이런 데 들어가려고 이 사람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한약업사 허가 및 영업회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거, 이거는 뭐 필요한 것이다, 적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관련 기출해 보니까 이건 침해한다 그러면 X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2도 꽤 나오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압수수색이 뭐냐라는 거야. 압수수색은, 우리가 압수수색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 한다는 거다? 바로 이게 고정돼 있는 거를 저장돼 있는 걸 가져오는 것, 이런 걸 얘기하지. 따라서 전송 중인 것은 뭐다? 압수수색. 이동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압수수색 하는 거야. 그것도 전기인데 또는 그 전파인데. 따라서 여기 인터넷 회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이런 걸 위한 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압수수색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뭐라고 나왔지? 압수수색이야 라고 하니까 X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3번입니다. 33번도 최근에 잘 나와요. 꼭 체크. 예를 들어 내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야. 근데 얘가 군대를 안 가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도대체 왜 군대 안 가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싫은데요? 그럼 처벌 받아야지. 저는 종교가 여해 중이니까 못 갑니다 라든지, 이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 이거를 네가 증명하라는 거야. 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나는 뭡니다. 이런 걸. 안 그러면 군대 가야지. 그냥 싫은데요? 이러면 군대 안 보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이런 의무니까 가야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33.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에 의하여 자유에 의해서 보호받는 양심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하다. 그냥 나는 죽어도 여호와의 증인이야, 깜빵 가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진실된 것이고 확고한 것이나 보호받는 거야. 군대 가기 싫은데 한번 믿어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호받는 양심 뭐라는 거예요? 바로 확고하고 진실된 것이어야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을 주장하는 사람은 증명하라는 거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걸 증명할 최소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33번도 중요해요. 체크. 관련 기출 진실된 것이다, 그래야만 되는 거니까 네가 증명해라. 같은 문제로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34. 34는 뭔 내용이냐면요, 세종시예요. 세종시. 그러니까 약간 계획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5개 광고물 한 개만 해 라는 거야. 왜? 예를 들어 건물 있는데 앞에도 달고 옆에도 달고 이러면
어우, 정신 하나도 없다는 거지. 도시미간에 되게 안 좋으니까 한 개만 다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약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관련 기출은 침해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X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 자, 35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특강이라고 해서 책에 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좀 어려우니까 확인해보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몰라. 특강을, 이런 식의 특강은 좀 자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더라도 또는 책에 꼭 없는 게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라면 좀 자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괜히 나중에 시비 걸까봐 뭐 특강을 많이 하면 그만큼 빠지게 많다라든지 자꾸 막 이상한 걸로 공격 들을까봐 또 그것도 걱정되네. 근데 어차피 특강을 듣는 사람은 내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니까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해주는 게 좋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해주죠, 그죠? 뭐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라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니까. 니들이 합격을 해야 그래야 나중에 박찬원 듣고 합격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잘 협의해 보자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해줄게. 또 언제든지 무료 특강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35번 중요. 책에도 있어. 언론 출판 어지간하면 규제하면 안 돼. 규제를 하더라도 최소한만 해. 최소한. 정말 필요하고 최소한만 해. 과하게 하지 마. 과하게 하면 너 위헌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요거는 필요 최소한이 아니라 필요하면 해. 필요하면 해. 필요하면 하는 거 뭐야? 많이 해도 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에 대해서 원격 심사 들어갈 것이고, 필요만 해? 그럼 돼. 완화 심사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상업 광고에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속한다. 그러나 정치적 시민적 표현의 자유와는 차이가 있더라.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최소성을 볼 때 달리 덜 제한하는 게 없는지, 즉 필요 최소한으로 심사하기보다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언론 출판에서 이렇게 하라고. 상업 광고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냥 필요한 건지만 따져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더 많이 해도 돼 라는 그런 취지라는 거죠. 기출 볼게요. 상업 광고도 맨 끝에 뭐라고 나왔다? 필요 최소한인지를 심사해라. X. 필요 최소한은 뭐라고요? 바로 일반적인 언론 출판. 상업 광고는 필요한지만 따져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 봐야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6번. 이것도 조금 까다롭네요. 아버지가 10억을 남겼어요. 그러면 형이랑 동생이 있으면 5억 받아야 되겠네. 그런데 옛날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아버지가 10억을 뭐 한다? A한테 몰당 줘버려. 10억을 몰당 줘버린다. 자, B는 그럼 울고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법이요. 5억의 절반인 2억 5천까지는 이거를 받을 수 있어. 아버지가 아무리 10억을 저쪽으로 줘다고 그래도 형 2억 5천 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유류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만 이런 상속의 문제는 가족을 파탄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뭐냐면 1년, 다시 말하면 최대한 좀 짧게 가자라는 그런 취지예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출도 그래요. 자, 반환해야 할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이 더 가진 걸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뭐다 청구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37번은 제가 볼 때 좀 너무 쉽던데. 자, 뭔 내용이냐? 재산권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려면 장래의 법에도 합치해야 되지만 과거의 침해를 정당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게 합헌적이라면 누군가가 부당하게 피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떤 과거의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그걸 뭐 정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볼게요.
택지를, 그러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200평 넘지 마라. 이거 넘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행강제금 때리겠다. 그러니까 200평 넘는 건 뭐예요?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00평 넘지 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집이 200평이든 300평이든 하나의 통으로 집이지 이걸 떼서 팔 수 있어요? 못 팔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이 210평이야. 그러면 10평만 어떻게 팝니까? 팔 수가 없지. 예를 들어 작은 방만 하나 팔 수 있어요? 집은 전체가 하나인데 어떻게 작은 방만 팔 수가 있어?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법이 있으니까 앞으로 사지 마.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당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만큼 공이 크다라든지 이런 정당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갑시다. 관련 기출.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려면 장래에 합치하면 하는 것이지 장래만 합치되면 되는 것이 과거까지 정당할 필요는 없어. 아니죠. 과거에 가진 사람은 더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지. 왜? 미래는 안 사면 되잖아. 이런 집 200평 넘지 안 사면 돼. 또는 200평 넘는 집을 뭐다? 안 가지면 돼. 그러나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에 갖고 있는 사람을 더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38. 이것도 우리 책에 사실상 있습니다. 생활대책 이러는데 우리 책에는 아마 이주대책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땅을 수용을 하면 국가가 이제 뭐를 지을 때 얘들이 어디 이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이주대책을 국가가 세워둬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아니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아파트 주거나 이러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주대책까지 꼭 그 재산권에 세워져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거는 뭐다? 꼭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해주면 좋은 거지. 그래서 입법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출. 공용수용으로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 상업용 용지 또는 분양권을 주는 생활대책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딴 쪽으로 이주시켜주거나 아니면 생활대책, 그러니까 뭐 상가 분양권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정당한 보상이 포함됨으로가 틀렸어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미 얘는 수용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뭐다 상가가 들어서거나 돈으로 공시가로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공시가로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뭐다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를 주거나 아니면 상가를 주는 건 협의하는 거지. 협의. 그러니까 입법 재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당하면 원칙은 뭐다? 공시지가로 돈 주는 거예요. 헌법에도 뭐라고 돼 있어? 정당한 보상을 법률로 해준다라고 돼 있잖아. 그 정당한 보상이 뭐야? 공시지가로 돈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항들은 뭐다? 전부 다 협의, 입법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8 기출은 X. 39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그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청구인들이 그 변호사가 되는 직업 선택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변호사 시험 합격했을 때 성적을 비공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업, 즉 변호사가 되는 직업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성적이 뭐 커트라인으로 붙었든 아니면 최상위로 붙었든 변호사 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를 침해한다? 공개하지 않으면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내가 몇 점으로 붙은 거야? 내 성적이 몇 점이야? 궁금해. 그러니까 알 권리 침해지 뭐는 아니다? 네가 1등으로 붙든 10등으로 붙든 어차피 변호사라면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변호사, 즉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직업이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알 권리 침해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어렵죠. 단순히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관련 기본권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묻는 거니까 난이도가 조금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0번. 로스쿨에 가면 이제 우리가 법조인이 되잖아요.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 로스쿨에는 커터가 있다는 거지. 어떤 커터? 우리 책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자대 비율 40%라든지
법대 비율 40%, 비법대가 최소한 40% 이상은 돼야 된다든지 이런 커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커터를 통해서 뭐다? 지방대 학생들도 로스쿨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법대가 아닌 다른 전문가들 있죠. 전공자들이 법조인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럼 뭘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대 로스쿨 가고 싶은데 내가 서울대생인데 서울대 로스쿨 커터가 뭐다? 서울대는 40%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이 로스쿨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건 직업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것 때문에 내가 로스쿨 떨어져 버리면 결국 변호사가 못 되니까. 그래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조심. 직업이랑 관련이 있어요. 다만 이거 합헌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대 커터라든지 아니면 법대 커터 이렇게 만드는 거 합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뭘 묻는다?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관련 있냐 관련이 없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9번도 좀 어렵고요. 40번도 관련 기본권을 묻으니까 좀 난이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41번도 역시 관련 기본권을 묻는 거네. 형을 집행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관련 기본권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련 기본권이 뭐니? 형을 집행유예, 깜빵 안 들어가. 대신 사회봉사를 명한다. 우리 판례는 이 관련 기본권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 행동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돼. 기출도 그렇게 나왔죠. 일반적 행동자유 맞아. 근데 뭐 아니야? 이거 아니야. 또 뭐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얘들은 관련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관련돼요. 합헌이야. 관련돼 합헌.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련 기본권을 묻는 거하고 위헌 합헌하고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봉사 명예 형 대신 집행유예 시켜주고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합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 기본권이 뭐냐? 일반적 행동자유. 뭐는 아니다? 신체, 직업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맞죠? 맨 끝에도 기출도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고 할 수 없다. 동그라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42번. 이 아저씨가 진료비를 뻥쳐가지고 허위의 진료비 이걸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뭐가 됐다? 깜빵에 들어간 거예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 이러면 뭐다? 너 이제 의사 그만해라.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저도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의사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주사 한 방 가지고 2만 원씩 5만 원씩 받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다 청구하는 데다가 얼마나 심하면 이 아저씨 깜빵까지 갔겠어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다? 야 이거는 의사하지 마. 이건 재질이 너무 높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거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합헌이다. 기출지문 보니까 되게 길잖아요. 이렇게 긴 거 그냥 끝에만 보면 돼. 결국 같은 내용인데 침해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X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43번 조심. 마약 하시는 분들 직업 제한 해야죠. 성범죄 저지른 사람 신상 공개해야지. 이게 위헌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항상 문제되는 건 둘째 줄 20년이더라. 20년. 너무 길어. 그 얘가 마약을 얼마나 했는지, 범죄를 어떤 걸 저질렀는지 안 따지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뭐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 기출은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침해죠. 그죠? 침해니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44번 부재자 투표입니다. 이 부재자 투표라는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나올까 잘 모르겠어요. 이미 사전투표로 바뀌었거든 우리나라. 근데 시작이 언제라는 거야? 오전 10시. 종료가 언제라는 거야? 오후 4시. 판례는 뭐가 문제라는 거야? 얘가 위헌이라는 거야. 우리 대법원 선고 언제예요? 출근하기 전에요. 출근하면서 해. 출근하면서 거기 들려서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전 10시면 그러면 내가 직장 중에 있는데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후 4시는 문제 없어요. 오전 10시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관련 기출을 보니까 10시 4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10시는 위반되고 4시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딱 맞는 지문이다. 지문 더럽게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게 위헌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밑에 거는 뭐다? 괜찮아. 왜? 보통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출근하면서 투표한다니까요. 누가 나오고 투표합니까? 이런 경우 별로 없어.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5 얘도 조금 잘 체크하세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정당은 뭐가 아니다?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야. 따라서 정당의 경선에 참가하는 거 이거는 선거권, 공무단위권이랑은 아무 상관없다. 공무단위권이 뭔데?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 정당은 사적단체라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포함되지 않는다. 침해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기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46번은 좀 어렵더라. 굳이 이거를 연도도 되게 오래됐는데 몰라 이건 그냥 높아심에 말 그대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우리 이거 배웠죠. 당내 경선에 떨어지면 못 나와요. 못 나와. 근데 예외가 있는 거야. 어떤 예외가 있지?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못 나오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도 못한다. X.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돼요. 다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그 사람이 사퇴, 사망 이런 경우도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거는 X라는 거죠. 이거는 X. 즉 가능하다라는 거야. 즉 사퇴, 사망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 떨어진 사람이라도 나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떨어진 사람 못 나오는데 사퇴, 사망이나 이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 책에 있을 거예요. 이게 뭔데? 여러분들 행정심판은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의무적 전치야. 의무적 전치가 뭐야? 행정심판 거쳐도 돼. 아니면 안 거치고 그냥 소송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뭐가 문제지? 지방세는 한 번도 안 거쳐도 되는 이 행정심판을 무려 2중 필수 2번이나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다? 소송 갈 때 엄청 늦게 가겠죠. 딜레이 되겠지. 그러니까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사법 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서 이의 신청과 심사 청구를 이중의 심판을 필요적으로 전치한다. 와,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았냐.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을 침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관련 기출은 합헌이라고 했어요. X 침해하니까 위헌이죠. 그죠? 그래서 X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48번 재심. 여러분들 재심은 확정된 재판을 뒤집는 거죠. 이거 잘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잘 안 해줘. 어떤 걸 해줄 건데? 없어, 법에. 법이 없다기보다는 딱 뭔가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누가 알아서 정하라는 거예요. 헌법에도 없으니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입법자야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48번 재심은 맨 끝에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뭐야? 되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라는 거죠. 관련 기출. 재심이라는 것은 법치주의 요청에 의해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가 축소된다. X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이거 좀 많이 어려운데 사실 이것도 너무 행정법 내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행정법에서도 되게 약간 좀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승진 문제가 아니라 국회직 문제 나왔네. 아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제 수용을 당할 때 이때 기간이 뭐다? 그 중간에 넷째 줄에 보면 60일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수용을 당했어. 이제 보상을 받겠지. 이게 내가 불만이야. 불만이면 뭐 하라는 거야? 60일 안에 제소해라 라는 그런 이 제소 기간이 너무 짧은 거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60일 정도면 2달이잖아. 내 집 날아가는데 며칠만 줘도 충분히 소송할 건지 말 건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일이라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련 기출도 그렇게 나오죠. 수용 제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뭐다? 나 이 액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소송 제기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나치게 짧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50번.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올라는 건 잘 모르겠네요. 특별검사. 누구는 이명박 특검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BBK 특검법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미 뭐다?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을 이렇게 뭐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뭐 이 사람 잘못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따지고 가는 건 결국 뭐다? 이 사람이 국정 전념을 못하게 하죠. 그리고 국가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결국 뭐 해도 된대? 짧아도 된다. 기간이 짧게 가자 이렇게 뭐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 절차 진행기간이 일반 사건보다 단축하는 것, 그러니까 짧다는 거지. 이게 침해냐? X 아니라는 거야. 그죠? 침해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가 뭐야? 괜찮아. 이거 충분히 괜찮아. 게다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대통령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기간 좀 짧게 가는 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51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기출 먼저 볼래요? 국민의 재판청권에 대해서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될 헌법상 법률상 자기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신속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신속한 재판을 하라고 했는데 얼마 동안 해야 신속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추상적 권리야. 뭔 말이야? 이것만 갖고는 몰라 뭐가 신속한지. 그러니까 법이 구체화해줘야 돼. 얼마 동안 하는 게 빠른 거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법은 뭐야? 180일 안에 하라고 돼 있어요. 180일이면 3, 6, 18, 6개월 정도네. 근데 여러분들 실제 소송이 180일 안에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다? 의무 규정이 아니야. 그럼 뭐야? 참고 규정이야.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될 뭐가 없다? 헌법상 법률상 자기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구체화 시켜줬어. 180. 그러나 이거는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51번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뭐 헌법 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기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52번 중요. 무죄 추정은 재판 청구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체의 자유를 위한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출 볼게요. 27조에서 무죄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니까 X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은 뭐를 위한 거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시 칠판에 적어볼게요.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워? 신체. 뭐를 위한 게 아니야? 재판을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여러분들 OX는 대부분 뭐랑 관련되는 거예요? 기출이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를 위한 거다? 재판을 위한 규정이 아니다. X죠. 재판을 위한 규정이라고 그러니까 X. 신체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53번 갑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건데 과외금지잖아요. 학교 안에서는 뭐예요? 둘이 같이. 학교 밖에서는 뭐예요? 부모가 우월하다. 관련 기출도 그거다. 이건 너무 쉽다. 너무 여러분들이 보고 54 중요. 이게 중요해.
저는 이 문제 나올 때마다 괴로워요. 이거는 정답이 세모야. 어떤 기출에선 이거 기본권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기출에선 뭐야? 또 기본권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나오면 세모인데 제가 혹시 노파심에 이거 적어놨던 거예요. 즉 여러분들 관련 기출 한번 보세요. 헌법 31조 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의 내용에는 교원으로서 교육권이 수호권이 포함된다 X라고 나왔죠. 기출에.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뭐다? 수호권은 헌법상 기본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건 세모로 놓고밖에 풀 수 없는데 여러분들 이걸 왜 내가 문제에 넣냐면 다 이거 동그라미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동그라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다. 기출에서 X도 있으니까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뭐다? 상대적으로 풀어야 된다. 혹시 X로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판례는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요거는 좀 편집을 잘못한 면이 있네. 자, EBS 수능이랑 EBS 연계하는 거죠. 이거 유명한 판례죠. 관련 기본권이 뭐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관련 기본권이 뭐냐? 자, 봅시다. 이거 관련 기본권이 뭐예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우리 책에도 있잖아. 뭐는 아니야?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아니야. 왜? 애들이 성년이 돼버렸으니까. 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아니에요. TV만 틀면 다 교육받을 수 있는데 뭐 이게 문제야. 이거는 문제 없다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지만 그러나 이거 EBS 연계하는 건 뭐예요? 합헌이라고 하죠. 왜? 사교육에 많은 비용 들어가는 걸 억제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관련 기출 봅시다. 70%를 연계해서 출제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지만 이게 X라는 거예요. 교육받을 권리가 아닙니다라는 거죠. 사교육비를 줄이고 뭐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거니까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관련 기본권이 뭐라고? 이거는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수업을 못 듣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TV만 보면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 없어. 근데 이걸로도 잘 나와. 부모의 자녀 교육권도 아니야. 왜? 애들이 이거 소송을 제기할 때 이미 뭐다? 성년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체크. 이것도 이제 어렵죠. 관련 기본권을 물어보니까 역시 어렵다. 다만 연계하는 건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55번도 어렵네. 교육대학교에서 이 판례 우리 책에 있는 것 같은데 검정고시 안 뽑겠다는 거예요. 안 뽑겠다. 왜 안 뽑니? 아니 얘네는 담임이 적어놓은 게 없잖아. 얘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런 생활기록부가 없잖아. 판례가 뭐라 그러죠? 야 면접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왜 근데 이거 안 뽑는데 검정고시는 교육대학교 왜 못 가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 침해한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 못 받게 하잖아. 그러니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뭐 기출도 그렇게 나왔고 관련 판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56번입니다. 56이랑 57은 좀 쉽다. 뭔 말이지? 요거예요. 요거 좀 쉽더라고. 그냥 외우면 돼요. 간단하게. 기출이랑 판례 다 똑같아요. 뭐? 해고, 예고. 이것도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도 뭐다?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57 그 다음에 56은 그닥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포함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공무단위권 이거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이거 출제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들이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이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다? 이거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59번 58번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거는 헌법에는 정말 없지요. 이런 말이 헌법에는 없는데 당연히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이걸 어떻게 남한테 양도합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59번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초등과학의 교육 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영어 수업을 넣을 거냐? 한자를 넣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누가 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 전문가인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닥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60번 60번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게 뭐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 번 얘기 들었죠? 임금. 그 다음에 뭐야? 바로 근로시간. 그러니까 이게 뭔지 대충
알겠네. 그러니까 명확성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들, 즉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랑 관련 없으면 뭐 단체 협약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잘못 없다라는 거죠. 자, 관련 기출 봅시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 행사 등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 교섭 대표, 관련이 없는 것도 이렇게 교섭하고 체결하래. 그러니까 X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건 X다. 자, 61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체결하는 단체 협약 중에서 우리 단체 협약으로 법을 이길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법을 어기는 건 안 됩니다. 따라서 법령, 조례, 예산으로 규정되는 거, 이거는 단체 협약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 노사가 바꿔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법은 누가 바꿔야 돼? 의회가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 그리고 관련 법령도 그렇게 딱 써져 있죠. 그죠? 자, 그럼 62번 갑시다. 자, 아까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직접 관련이 없는 건 비교섭이야. 교섭하면 안 돼. 그래서 넷째 줄에 보면 직접이 과연 명확성에 반하냐 안 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아까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 직접은 뭐다?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기출 보니까 맨 끝에 줄 직접은 명확성 원칙 위배된다. X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3번 아마 이것도 우리 책에 있을 건데요. 그래도 좀 더 심화해 볼게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우리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 권리가 있잖아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게 있다라는 거지.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신경 써야 되느냐? 이게 입법부나 행정부한테 다가오는 의미야. 그다음에 사법부에 다가오는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입법부나 행정부한테는 어떤 행위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최대한 국민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사법부는 판단하는 기관이잖아. 그러니까 통제 기준이 돼. 그러면 최소한도 안 해주면 위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판례 알잖아. 6만 5천만 해줘도 합헌이야. 이런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통제 기준으로 최소한이니까 둘이한테 말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헌법의 규정이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해서 국민소득이나 국가의 재정 능력 이런 걸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넘어, 최대한으로 최저생활을 넘어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행위규범이지만, 헌법재판관 같은 사법부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도 안 했나? 이런 걸 판단하는 통제규범이다.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다르다. 밑에 기출도 그렇게 나왔죠. 맨 끝에 동일하지 않다. 두 개의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64. 지문 대객인데 이거 읽어보면 뭔 말이냐면, 가장 포인트가 약간 이게 논란이었어요. 판례를 실제로 읽어보면 대학원생,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도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각종 급여를 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생계급여나 이런 걸 줘야 되느냐. 근데 판례는 뭐라고 그런다? 야, 대학생도 아니고, 솔직히 좀 심하게 말하면 대학생도 잘 안 줘. 대학생도 성년이니까 이제 네 인생 네가 돈 벌어 살아 이런데, 대학원생은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배제하는 거는 뭐다?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련 기출이 침해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X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지. 자, 65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거의 아는 거죠. 기본권 보호 의무는 최대한 또는 과잉 금지가 아니라 최소한도 안 해주면 위헌이다. 그래서 과소보호 금지, 최소한도 보호 안 해주면 위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이때 심사 기준이 뭐라고요? 과소보호 금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출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과잉 금지를 심사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러면 X, 과소보호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X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1회차가 끝났는데요. 이제 좀 쉬었다가 2회차 들어가야 돼요. 2회차는 1회차보다 조금 더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이 특강을 왜 한다고요? 전부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책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많아. 근데 앞만 봐도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틀리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좀 불안하거나 혹시 애매한 것들 이런 걸 좀 추려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양도 얼마 안 되잖아. 그죠? 뭐 2회차까지 합쳐봐야 뭐 100문제 좀 넘어가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라면 페이지도 10페이지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